샀습니다. 제목에 보다시피 저는 마을 셰프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거는 마을마다 좀 전문적인 음식을 잘 하고 음식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런 셰프들이 마을마다 하나씩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제가 여기까지 그런 꿈을 갖게 됐는지를 지금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미디어 아트를 전공하고 후학을 양성할 생각을 갖고 한 20년 전쯤에는 첨단 미디어 예술과 테크놀로지 이쪽으로 전공을 하고 그쪽으로 쭉 갈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공생명 예술이라는 거를 전공을 하고, 보기만 해도 뭔지 모르겠죠. 하여튼 굉장히 어느 하이테크로 예술을 구현하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아시는 분은 누군가 있을 텐데, 이것이 뭐냐면 만성신장질환 5기, 말기죠. 그러면은 말기가 되면 투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연구하던 사람이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혈액 투석도 받아보고 건강 투석을 하면서 거의 한 7년 넘게 투석을 하는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대학에서 이제 연구 생활을 하면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큰 병이 찾아오니까 굉장히 인생에 충격이 온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큰 병이 왔을까? 그러면서 과거를 이렇게 계속 뒤돌아봤더니 내가 그동안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고 있었던 사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딘가에 있는 중요한 문구인데 You are what you ate. 네가 먹고 있던 것이 너를 만든다. 그런 문구를 다 푸고 나서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5기가 됐기 때문에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했어도 그나마 이제 있는 건강을 지켜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밖에 제 음식에 대한 주권이 저한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음식 주권을 내가 가져와야겠다. 그걸 깨닫고 직접 이제 음식을 해서 먹는 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서울 생활을, 제가 서울 태생인데 서울 생활을 다 청산하고 지금 살고 있는 파주로 이사를 와서 그냥 혼자 스스로 독립해서 외양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음식에 대한 정보도 많이 찾고 책도 보고 선생님들도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몸에 좋은 음식들을 계속 개인적으로 해 먹으면서 요리에 대한 이제 건강을 찾기도 하고 음식에 대한 재미도 생기고 그런 게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한테 음식에 대한, 요리에 대한 재능이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살았던 거 아닌가? 나한테 그런 재능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파주키친이란 거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요양차 빚을 크게 얻어갖고 파주로 이사온 아파트가 굉장히 제가 혼자 살기에는 45평이라는 굉장히 큰 아파트였어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놨던 돈에 더블로 이자를 얻어가지고 은행빚을 얻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집이라도 좋은데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무작정 큰 집을 얻었는데 너무 험한 거예요, 집이. 그래서 원래는 식탁이 부엌에 있잖아요. 근데 그 식탁에 있던 부엌에 있던 식탁을 거실 한가운데 놓고 원테이블 레스토랑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실제로 이뤘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님들도 초대해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지역 신문에서도 그런 특이한 컨셉을 취재를 오고, TVN 방송사에서도 찾아오고, MBC 라디오에서도 저 같은 케이스가 잘 없으니까 이렇게 지역 방송이나 공영방송에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한 1년을 딱 살아봤어요. 그랬는데 빚을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벌이가 안 되니까 원테이블로는 이렇게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1년 만에 아파트를 빚을 갚기 위해서 청산을 하고 제 형편에 맞는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했는데도 기존에 했었던 원테이블 레스토랑이 계속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규모는 좀 작지만 우리 집 가정집을 작지만 이렇게 예쁘게 좀 꾸며가지고 다시 한 번 더 2.0이라고 해서 파주키친 2.0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먹고 경험했던 좋은 음식에 대한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고, 그렇게 실제로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한 모습을 보는 저도 또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이 정말 누군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나조차도 행복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매개 수단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음식 하나를 매개로 이건 제가 읽을게요. 요리사와 손님, 나와 이웃, 생산자와 소비자, 자연 환경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과 햇빛과 땅과 흙, 물과 공기, 그리고 사람들의 수고로부터 온다고 이해하며 먹는 식사는 감사와 행복의 마음을 전해준다고 믿는다. 이게 제가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믿고 음식을 대하던 그 시절에 이런 생각을 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슬로푸드란 거를 알게 됐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슬로푸드라는 세계에 들어왔고 앞으로 이제 슬로푸드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미식을 꿈꾸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슬로푸드의 슬로건이 있잖아요.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음식을 모두에게. 저는 이 모두에게 쪽에 방점을 좀 찍었어요. 제가 그동안 음식을 나누면서 사람들하고 행복했던 추억을 아무리 좋고 깨끗하고 공정해도 그걸 다 같이 누리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슬로푸드 활동을 하면서 이 가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다. 그래서 회원뿐만이 아니라 저는 회원이 아닌 분들한테 이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선은 2018년에 슬로푸드 파주 지부가 설립이 될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는 이제 씨앗 나눔 행사에서부터 봄에는 모종 나눔하고 또 꿀벌을 지키기 위한 이런 피켓 같은 것도 만드는 이런 행사도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투석하던 생활을 아주 하늘이 더우셔서 2020년 4월에 뜻밖의 이식 수술을 받게 됐어요. 2020년이면은 코로나가 굉장히 심하게 와서 우리가 모든 게 다 활동이 멈춰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 상황에 이식 수술을 받게 되면서 어차피 못 나가는데 이식 수술을 통해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다음 재기를 할 생각을 이제 또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부터 물론 제가 음식을 계속 좋은 음식을 해 먹었지만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음식은 죽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죽상 차림을 배운 저의 요리 스승은 문성희 선생님 아시죠? 평화가 깃든 밥상. 문성희 선생님한테 죽상 차림을 몇 차례 특강식으로 배웠는데 거기서 배운 죽을 기본적으로 배운 죽만 8가지였는데 거기서 응용해서 만들어 먹는 죽이 한 30개도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1년여간을 아침은 죽상 차림으로 먹고 점심은 통곡물 위주의 채식 위주 식단으로 해서 관리를 잘 해서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2021년이 되니까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2021년은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풀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요리를 사람들하고 어떻게 나눌까 해서 저희 동네에는 점무책방이라는 작은 지역 서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이 요리를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하는 거를 사람들하고 해보자. 그래서 줌이라는 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온라인 회의 시스템인데 그걸 통해서 미리 음식하는 장면을 녹화를 해놓고 줌을 통해서는 강연을 하고 그리고 녹화된 영상을 보고 제가 식재료 꾸러미를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들처럼 10명이 신청했는데 꾸러미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미리 신청자분들한테 나눠드리고 그리고 제 강연을 30분을 들으시고 그 15분은 영상을 보시고 한번 이제 강연 때 본 영상을 집에 가서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결과물을 제가 만든 것과 똑같은 레시피로 만들 수 있게끔 이제 이끄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제가 다른 공방도 이 실습 강연에 참여를 했었는데 다른 데는 만드는 거에서 끝났는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강연을 앞에 잡고 뒷부분은 실습을 짧게 잡았던 거예요. 여기에서 주제를 크게 3가지로 잡았는데 첫 번째는 채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배려의 음식 채식이라는 주제를 전달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슬로푸드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음식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슬로푸드 운동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전달을 했고 세 번째는 우리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지구 환경이 파괴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고기를 아예 먹지 말라 그러면 개인이 먹는 취향도 있고 습관도 있는 건데 그거는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슬로우 미트 운동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소개하고 좋은 고기를 적게 먹자, 어떤 고기를 선택할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전달을 했었어요. 센터에서도 이제 제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온라인 라이브로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부터는 또 서대문 50플러스 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진행했던 동네 서점하고 저하고 이제 콜라보로 기획을 해서 이번에는 올해는 좀 풀렸잖아요, 코로나가. 그래서 강연, 그러니까 책 읽고 강연을 제가 한번 듣고, 두 번째 시간에는 책 읽은 걸로 토론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만나서 대면으로 요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시즌별로 3차례 강의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즌 1에는 슬로푸드에 대해서 또 지역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을 했고, 시즌 2에서는 지구 온난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으로서 우리가 비건과 비거니즘에 대한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비건 음식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직접 비건 음식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즌 2를 진행했고, 시즌 3에서는 제로 웨이스트라고 해서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적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음식이 차지하는 쓰레기 비율이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입에 들어오기도 전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벌써 이미 20%고 연간 20조 원이 그냥 경제적으로 손실이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로웨이스트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음식 실천에 있어서 제로웨이스트에 가깝게 우리가 좀 다가갈 것인가,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요리 실습을 할 때는 제로웨이스트를 하기 위해서 빈병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서 밀키트 형식인데, 요리의 전 과정은 셰프가 전문적으로 만든 전 과정의 제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간 이제 참가자들은 좀 더 조리 단계를 줄여주되 퀄리티가 높은 음식을 먹게끔 해주는 거예요. 마르쉐라는 걸 아시는 분이 이 중에 계실 텐데, 파머스 마켓인데 굉장히 제로웨이스트 실천도 하면서 뭔가 우리 슬로푸드가 추구하듯이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끔 하는 마켓이잖아요. 그런 거를 파주만의 역량으로도 한번 해보자 해서 햇빛장을 열었는데, 여기에 첫 번째 6월 4일에 열었을 때는 제가 강연자로 참가를 했었어요.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모두가 다 이렇게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플랜카드 같은 것조차도 다 이렇게 자연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종이 소재라든지 나무 소재 이런 것들로 만들고요. 그리고 고무장화는 일할 때 씻는 건데 저거를 이제 화분으로 이용을 한 거죠. 물화분으로 화병처럼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친환경적인 장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당근 라페라는 레시피를 소개해주기 위해서 슬로푸드 강연은 30분을 진행하고 나머지 30분은 라페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10명 모집에 12명이 참가를 해봤고 굉장히 이것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도시농업 박람회에서 여기에서도 이제 프로그램을 강연과 요리 실습으로 나눈 거예요. 요거는 또 슬로푸드 캠페인 공모 사업이 있었잖아요, 올해. 그래서 지부에서는 이제 파주 지부는 제가 있으니까 제가 강연을 하고 그리고 요리 실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겠다 해서 공모를 냈는데 당선이 돼서 도시농업 박람회 통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으로서 어떻게 음식 실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강연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난주 토요일이었는데요. 그때는 파주 로컬의 맛이라고 해서 토마토 스튜 베이스의 2가지 토종콩 미네스트로네라는 음식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재미가 있었던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김미영 총무님이 콩 농사를 지으세요. 그래서 좀 요새 갈무리한 콩 있으면은 좀 가져와서 이렇게 참가자들한테 좀 콩의 실제 날로 만들기 전에 어떤 생김새인지 까도 보고 생김새도 보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콩을 이용한 음식으로서 맛을 보자, 이렇게 해서 이번엔 2가지 콩을 했는데 마세방주에 등록되어 있는 제주 푸른콩으로도 한번 해보고, 파주에서 토종 씨앗을 받아서 생산한 머루콩이라는 걸 가지고 했는데
사람들 반응은 머루콩이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머루콩 맛있다고 머루콩을 이제 앞으로 사서 먹겠다. 또 누군가는 이거를 갖다 텃밭에 심겠다. 이래서 굉장히 좋은 발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네스토로네를 가지고 콩 음식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마을에 요리 공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올해 또. 그러니까 제가 마을 셰프라고 처음에 소개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역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마을에 이렇게 슬로푸드 같은 것들을 전달을 하면서도 좋은 음식으로 음식 실천을 개선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걸 열었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제로 웨이스를 실천하기 위해서 병읍 모두가 다 병 제품을 해서 이제 아까 토마토 슈트 베이스를 만들어서 드렸듯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드리면 레시피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조리를 해서 잘 소비하고 좋은 음식의 퀄리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요리공방 마당 플러스 협동조합으로 지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5일 다음 주 토요일이죠. 여기서는 이제 동네 골목잔치를 하는데 마을 셰프니까 골목잔치 가야겠죠. 이번에는 빠에야를 할 거예요. 50인분 빠에야인데 여기는 이제 채식 중심의 빠에야를 만들어가지고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잔치를 벌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제 여기 컨택 넘버링이랑 다 해놨으니까 혹시 이거 사진 찍었다가 저한테 연락 취하시고 싶은 분은 연락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